네,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죠? 네, 잘 올라오는 듯 하지만 또 올라오지 않고 있고 계속 한 구간대에 갇혀있는 모습들. 자, 그러면서 종목들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뭐 올라간 종목도 있고 내려간 종목도 있고 막 산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만은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급하게 올랐다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들, 오늘 로봇 관련주들 움직임들도 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은 반등세를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상승하는 쪽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관심들이 또 집중되는 모습도 보여졌고요.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또 외국인들의 어떤 개입을 통한 대형주들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 상황들이 상승 쪽으로 더 밀어줄 수 있을런지 그 여부도 같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수 보시면 2519포인트입니다. 아침 시장보다 조금 올라온 듯한 느낌이고요.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선 때 일단 잘 지켜지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이평선이 지금 내일은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21선이 61선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쭈루룩 진행되는 골든크로스 형태, 정배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을 밀어 올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종목 간의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적인 부분에서 적응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그냥 그 자리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잘 지켜줬고요. 흐름이 상승적으로 더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후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재미있는 모습은 기대하기 좀 어려웠다 볼 수가 있겠죠. 오전에 치고 올라갈 때가 좀 재미있는 모습이긴 했는데 그것조차도 뭐 그렇게까지 뭐 다이나믹한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여기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 크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올라왔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요 뚝 떨어졌죠. 2시 넘어서면서. 그러다가 업종을 바꿨는지 아니면 상황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2시 넘어서면서 확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려가는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적인 반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중소형주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다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2차전지가 올라가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움직임과는 별로 관계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매수합니다. 거래소 쪽에서 720억,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났죠. 코스닥에서는 무려 1,4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 매도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동안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에 비하면은 아직은 매도가 많지 않죠.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매도를 계속해서 뿜어낸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융투자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순매수 양상을 보였던 것도 참고해 본다라면,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물량들이 오늘은 좀 출회를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이쪽은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좀 빨간색 불이 많이 들어온 듯한 느낌이죠. 자,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0.76 밀렸는데 양봉 마감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2.76까지 올라갔고요.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LG화학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냥 보합으로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SDI도 3.6%나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은 7%나 오늘은 상승 전환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뭐 약세 흐름은 별로 없었지만, 셀트리온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볼 만한 부분은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보험주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 확대이 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었던, 네. 상승세를 조금이라도 연결해 갔었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은요. 에코프로그램이 무려 10%나 올라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거 막판에 치고 올라간 거예요. 마지막에 로봇 관련주들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막판에 이 13시 넘어가면서부터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역시도 오늘 4%대, 가장 많이 오른 놈이 이제 LNF가 오늘 15.9%나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줬고요. HPSP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플러스 국면에서 유지하고 있었다가요. 마지막에 떨리는
떨궈지는데 이게 지금 2시 넘어서부터 빠지는 물량이거든요. 보통 2시 넘어서 나오는 물량들은 단기성 매물들일 경우도 많고요. 그동안 매수를 해왔다가 마지막까지 버텨보는 시점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던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오늘 많이 올랐다가 2시 넘어서면서 갑자기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물량들이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차전지 쪽에 대한 어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 관련주들은 단기적 조정이 또 필요로 하는 그 상황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1시 반까지만 하더라도요. 1시 50분까지만 하더라도 10만원 가는 거야 그랬었던 건데 갑자기 또 뚝 떨어져가지고요. 조정을 걱정해야 되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세게 나오면은 보통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걱정거리가 좀 생기는 그런 상황도 좀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특이사항은 없죠. 네,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밀렸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도 오늘은 변동성이 이 격차가 좀 큰 것 같아요. 한 3% 오르고 한 2% 떨어지고 뭐 이런 형태의 느낌인 것 같다. 이 판단이죠. 그러니까 작게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분포돼서 변동폭들이 좀 생겨났다. 그래서 개별주들이 특히 더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아침보다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코스닥은 968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진행되고 있고요. 상승은 571개 종목이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일단은 뭐 하락 종목이 더 우세하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부담감들 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은 마찬가지죠. 네, 277개 종목이 오늘 상승이지만 601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1500개 이상이죠. 1600개 가량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상승률 살펴볼게요. 상승률 같은 경우는요, 서울옥션이 오늘 상한가,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 얘는 아직도 점 상한가 들어갔네요. 뭐, 이건 시총이 작아서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갤럭시아 SM, 세계물산 HMB 디자인,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 보였고요. 클라우드웍스는 상한가에서 좀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쪽이었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도 제법 많이 있는 편이고요. 뭐, 적당히 이제 다들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9%까지 보면은 39개 종목이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제주반도체가, 네, 야, 이것도 눌림목이 나오더니 쭉쭉 가네요. 네, 이런 자리가 이제 눌림목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나서 쭉쭉 올라가는 형태들. 이런 모습들이 요즘에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네, 상승 포인트 좀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2.25 아침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그죠? 2.25%포인트 발생됐고요. 하락률 보시면 어떨까요? 홈캐스트가 하한가를 들어가 버렸어. 홈캐스트요. 갑자기인가요? 네, 갑자기 하한가? 왜? 뭐 때문에? 어째서? 뉴스가 뭘까요? 네, 특이사항 없는데, 특이사항이 없는데 하한가다. 언제 나온 걸까요? 매도 포인트가 갑자기 쏟아졌네요. 이거 2시 넘어서면서. 이 차익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냥 올라온 것도 없는데 매도가 나왔다.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고요. AS텍. 계속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이고요. 시공테크, TS 트릴리온 등등의 종목군데 오늘 하락세를 좀 크게 보였습니다.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 중에서 유유제기라든지 CCS 이런 종목도 포함되어 있고요. 덕성, 네, 이런 대상 우선주 이런 것들도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포인트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하고요.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털고 나오셔야지만이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선이 아직까지는 계속 조금 많이 남아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ETF를 제외하고 나더라도요. 네, 지금 오늘 9% 이상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제법 많은 편이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오늘은 26개 잡혀있지만 ETF 제외하고 나도 한 19개, 20개 뭐 그 정도 라인대에 매도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흐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럼 19개 정도 네, 종목군들이 오늘 낙폭을 크게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촘촘하게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2.71 마이너스 한 0.45 정도 잡힐 수 있는 수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좌는 오늘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마이너스 폭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네, 기관적 움직임은 코스닥,
레버리지 쪽 매수가 있었고요. 하나오션, LNF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삼성전기 쪽 매수도 있었습니다. 매도는 삼성전자 제법 많이 팔았네요. LG전자, 하나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전자와 반도체, 그 다음에 금융섹터 쪽,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좀 팔고 있고요. 뭐 골고루 팔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매도는 삼성전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에 매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조금 팔아먹었는데요. 하이닉스 물량은 크게 걱정될 건 없고요. 삼성전자를 무려 1600억 정도 매수 포인트를 잡아왔다는 거. 그래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기아, HP, SP 뭐 등등등 여러가지 종목들 2차전지 쪽에서 매수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도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매도는 LG화학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션, 하나오션, 두산로보틱스 이런 것들 매도가 좀 있었고요.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레버리지 쪽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포스도 같이 팔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해치성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판단되네요. 레버리지에 비해서 고포스에 대한 매수가 반토막 정도 수준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대형주라든지 또는 개별주 뭐 이렇게 해서 바쁘게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속이 별로 없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올려가는 게 좋긴 좋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죠. 현재 시점은 시장 자체가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거쳐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라 보여집니다. 좀 주가 내리더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일단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좀 내려서 뭐 2480이라든지 이 정도까지 내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금리 이야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끌어서 이제 땡겨줄 만한 그런 어떤 또 다른 재료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관망, 홀딩 이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주가 자체도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잘 이용하시려면 일단은 최대한 지켜보고 나에게 유리한 위치가 올 때 매매를 하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뭐 오늘은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 그냥 잘 홀딩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뭐 크게 부담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KC텍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변동성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주가를 더 밀어내린다라면 매도를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자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진행해 준다라면 매도보다는 일단 좀 더 지켜보고 대응점을 찾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일 상황을 보고 진행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조금 떨어진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도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